안녕하세요. 2022년 도시문화실험실 PM을 맡은 이한준입니다. 도시문화실험실 설명회는 5월 21일 오후 4시에 김해 문화의 전당 로비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현장 녹화 영상을 유튜브로 공유하려고 했는데 오디오 녹음 상태가 좋지 않아서 다시 녹음하여 공유드리게 되었습니다. 현장감이 떨어지는 것은 아쉽지만 내용은 잘 전달 드릴 수 있겠다는 기대도 갖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영상으로 만나는 도시문화 실험실 설명회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설명회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도시문화 실험실이란 무엇일까 먼저 설명을 드리고 2021년 도시문화 실험실에 참여하셨던 연구원분들의 사례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례 발표는 현장에서 녹화된 영상을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2022년 올해의 도시문화 실험실 어떻게 운영하게 되는지, 작년과 또 재작년과 비해서 어떻게 달라졌는지 안내 드리고, 올해 도시문화 실험실을 통해서 다루게 될 의제를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문화 실험실, 그게 뭐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라는 단어, 문화라는 단어, 그리고 실험실이라는 단어가 각각 의미하는 바를 살펴보고 도시문화 실험실은 그래서 무엇을 하려는 것인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문화입니다. 문화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간 표현들을 살펴보면 두 가지 정도의 다른 뜻으로 쓰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문화예술, 문화생활, 대중문화, 문화행사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예술과 관련한 어떤 것을 떠올리게 되는 반면 조직문화, 가부장적 문화, 기업문화, 문화적인 차이 이렇게 표현할 때 이 문화는 예술과는 다른 우리가 어쩌면 사전에서 보아왔던 삶의 양식이라는 뜻을 갖게 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원래 문화는 예술과 다른 개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책적으로 문화예술 이렇게 엮어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혼란을 갖게 되고 문화라는 단어를 쓰면서 사실은 예술이라는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래 좀 더 사전적인 문화는 특정한 집단이나 지역, 사회가 갖는 고유한 정체성이라는 뜻으로 몇 가지 유형이 있다고 하는데요. 물질적인 문화, 규범적인 문화, 관념적인 문화 이렇게 유형이 나뉜다고 합니다. 물질적 문화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내고 사용하는 모든 물질적인 것, 아마 그래서 문화재라는 표현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 규범적 문화라고 하는 것은 법과 제도, 옳고 그른 것 이런 것을 나누는 기준, 아마 우리는 법으로서 그것을 갖고 있기도 하고 야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라고 할 때 그것은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규범으로서의 문화에 맞지 않다라는 의미일 것 같습니다. 관념적인 문화라는 것도 있다고 하네요. 정신문화를 총칭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도 신앙이라든지 어떤 철학이라든지 사회의 가치관 같은 것이 관념적 문화에 해당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문화도시라고 할 때 이 문화는 예술로서의 문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문화도시는 도시 내에 예술 활동이 많아지고 축제와 행사가 항상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도시가 아니라 김해의 고유한 물질적 문화, 김해의 고유한 규범적 문화, 김해의 고유한 관념적 문화, 그것을 만들고 그것을 도시의 브랜드로 만들어가는 일, 그것이 바로 문화도시 사업의 의미입니다. 도시문화 실험실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도시의 문화를 실험한다. 문화적 실험이라고 할 때 물질적 문화를 바꾸어 보려는 시도, 규범적 문화를 바꾸어 보려는 시도,
관념적 문화를 바꾸어 보려는 시도, 이것을 우리가 문화 실험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도시라는 단어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까 문화를 이야기할 때 문화는 특정한 지역이나 사회가 갖는 고유한 정체성이다 라고 했었는데요. 개인이 가진 고유한 정체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지역이나 사회가 갖는 고유한 정체성, 즉 문화도시에서는 김해라는 도시가 갖고 있는 고유한 정체성을 다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도시문화 실험실에서는 도시의 문제를 다루게 되는데요. 이때 도시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이 가진 문제, 개인이 살아가면서 겪고 있는 불편함을 다루기보다는 우리 도시, 김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다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도시에 문제가 있을까요? 대부분의 경우는 서로 다른 생각,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얽혀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풀어내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시민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수기하고 합의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실험실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실험실을 리빙랩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리빙랩은 시민들이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게 지원하는 시민기획사업이나 공모사업과는 다릅니다. 실험실은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시민이 직접 참여해서 함께 문제를 풀어나가고 결과물을 만드는 개방형 실험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도시의 문제를 진짜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진짜 절실한 문제를 다루어야 합니다. 절실하지 않은 문제, 해결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문제를 위해서 시민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여기에 예산을 사용하는 것은 도시적인 낭비가 일어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정말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시민들이 참여해야 합니다. 문제의 해결에 관심이 있기보다는 그냥 실험실이라는 사업에 관심이 있고 이 과정을 통해서 뭔가 배워보려고 하는 마음만 가지고 참여하게 되면 진짜 문제 해결까지 결과를 만들어내기에는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는 결과로서 일회성적인 어떤 행사나 축제 같은 것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짜 절실한 도시의 문제는 한 번의 일회성적인 어떤 캠페인이나 축제, 행사 같은 것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우리는 도시의 문화적인 해결 방법, 문화적인 변화를 가져와야 될 수도 있고 정책적인 변화를 만들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지속 가능한 해결을 위해서 사회적 경제와 같은 비즈니스적인 해결 방법을 사용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해결 방법을 찾아내게 되든 그것이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진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지, 한번 예산을 사용해서 무언가를 해봤다 라는 것에 의미를 두지 않아야 한다 라는 것이 우리 실험실의 목적입니다. 리빙랩은 비전문가가 제멋대로 수행해 놓고 실험이라고 우기는 것이 아닙니다. 제멋대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말은 뭔가 제대로 된 방법론이 있다 라는 것을 의미할 텐데요. 그것을 우리가 디자인 싱킹이라고 합니다. 디자인 싱킹은 문제의 공감, 문제를 정의하는 과정, 아이디어를 확산하는 과정, 프로토타입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개선시키는 과정, 이 해결 방법이 본래의 문제를 정말 해결할 수 있는지 테스트하는 과정,
이렇게 5가지의 단계를 가지고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당장 이 디자인 싱킹이라는 방법론을 나는 잘 모른다 하셔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시민연구원 교육에서 간단하게 디자인 싱킹의 개념에 대해서는 다시 교육해드릴 예정이 있고, 각 실험실마다 이 디자인 싱킹이 잘 적용될 수 있도록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시민연구원분들이 잘 토론하고 수기할 수 있도록 퍼실리테이터를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시문화실험실이 어떤 목적을 가진 사업입니다 라는 것을 설명드렸는데요. 이제 보다 더 구체적으로 작년 2021년 도시문화실험실의 사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발표는 환경실험실에 참여하셨던 장현영 책임연구원과 삼방동 실험실에 참여하셨던 김은숙 책임연구원 두 분을 모시고 사례 발표를 들어볼 텐데, 오늘 우리 영상으로 만나는 설명회에서는 5월 21일 도시문화실험실 설명회 현장에서 있었던 사례 발표의 영상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저를 자리에 이렇게 초청해 주신 저희 PM님께 감사 인사드리고요. 이 PM님께 먼저 여쭤봤어요. 발표장이 작냐, 크냐. 근데 작다고 하셨어요. 근데 모든 일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이렇게 큰 로비를 주시고 마이크를 지어주셔가지고 제가 목소리가 조금 떨릴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걸 아십니까? 목소리가 떨리는 것은 긴장한 것이고, 긴장한 것은 그만큼 진심이다. 저는 떨릴 수는 있지만 정말 조심으로 새벽까지 밤새서 준비해 왔거든요. 그래서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10분입니다. 10분이면 여러분이 진짜 좋아하는 곡 3곡 들을 수 있는 너무나 귀한 시간이에요. 그 귀한 시간 저한테 주신 만큼 그 시간 헛되지 않고 의미 있도록 제가 좋은 이야기를 꽉 채워볼 테니까 말이 조금 빠르거나 조금 슬라이드가 빠르게 넘어가도 조금만 양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목차입니다. 처음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나는 왜 여기 실험 사업에 지원을 왜 했을까? 그리고 내가 속한 환경 실험실은 무엇을 했고 무엇을 했느냐, 그리고 프로젝트 내용,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은 저의 소감과 응원입니다. 2021년 나는 왜 도시문화실험실 환경팀 연구원으로 참여하고 싶었을까? 한 1년 전쯤 이맘때 저를 떠올려봤어요. 나는 여기 도시문화실험실 홍보 포스터를 보고 왜 하고 싶었지? 나는 왜 지원을 했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4가지의 큰 이유가 떠올랐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나의 행복. 처음이자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저는 문화가 좋고요. 다양한 게 너무 좋아요. 다양한 연령대, 다양한 의상, 다양한 생각, 그거 나누고 공유하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나는 그냥 내가 조금 더 행복해지려고, 내가 재밌는 거 하려고 지원을 했던 게 가장 큰 동기였고요. 두 번째는 첫 시도. 내가 연구원이 된다고? 내가 여기에 서류를 써서 합격하면 나를 연구원으로 불러준대요. 그리고 그 역할과 책임을 준대요. 아, 삶을 살면서 내가 문화연구원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있을까. 전 너무 감사했고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습니다. 그 다음은 흥미로움. 문화를 어떻게 실험하지? 문화기획, 문화를 즐긴다라는 표현을 많이 들어봤는데 실험을 한다고? 이공계도 아닌데? 저는 조금 재밌을 것 같았어요. 올해는 조금 다르게 진행된다고 들었는데 전년도에는 이제 동네 번역별 의제 실험실이랑 의제 실험실이 따로 있었거든요. 저는 의제 실험실을 시청했고 그 중에서 환경이라는 걸 골랐어요. 그 이유는 저는 그냥 자연에 있으면 힘을 받는 사람이에요. 저는 매주 등산도 하고요. 꽃을 보면 가만히 앉아서 사진 찍고 너무 행복해요. 그냥 그게 나한테 주는 기쁨? 근데 내가 그거를 오롯이 누리려면 내가 이걸 지켜야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환경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해내고야 말았습니다. 저는 면접에 합격했고요. 자랑스러운 명함을 받았습니다. 저는
작년 여름부터 자랑스러운 김해도시문화센터의 연구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8월에 책임연구원이 되었고요. 10월에 시민연구원, 저희 팀원들을 모집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조금 걱정되는 거예요. 저는 센터의 면접을 보고 서류도 넣고 이렇게 해서 왔는데 과연 내가 함께 우리 팀원들은 무슨 마음을 가지고 왔을까? 나와 같은 마음일까? 다른 마음이면 어떡하지? 우리 시민연구원들은 환경이라는 의제 실험실에 어떤 마음으로 지원했을까? 제가 기대 반 걱정 반이었던 이유가 있어요. 기대는 당연히 저와 함께할 사람들이니까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만약 나와 다른 마음이라면 PM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활동만 했다? 연구원 타이틀 달고 싶다? 잠깐 발만 담갔다가 나가고 싶다. 그러면 제가 책임지기 버거울 것 같은 거예요. 솔직하게 말해서. 걱정도 됐어요. 그리고 저희는 따로 이제 모집을 해야 했거든요. 환경팀은 환경팀이 책임지고 연구원 모집. 직영팀은 직영팀이 책임지고 모집. 근데 솔직히 저희 팀 모집이 잘 안 됐어요. 시작을 해야 되는데 빵명. 아, 어떡하지? 시간감 줄긴 했습니다. 근데 다른 팀은 막 지원자가 모집 마감됐대요. 그때부터 막 마음이 막 너무 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겨우 모아서 6명의 환경실험실이 10월에 탄생을 했습니다. 저희 자랑스러운 저희 팀원들, 연구원님들 얼굴 한번 보시라고 사진 대문짝만하게 넣었고요. 10월에 처음 만났어요. 저희가 첫 워크숍 때 무슨 대화를 했냐면 여러분들 왜 지원하셨어요? 그랬더니 환경이 좋아서 관심 있어서 더 알고 싶어서 그래서 모인 시민들이래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있어야 돼요. 왜냐면 우리는 도시 문화 실험실이잖아요. 문화를 사랑하는 마음이 공통적으로 있었어야 했어요. 그래서 이 두 개가 합쳐진 저희 팀은요. 20대부터 30대, 40대, 50대, 60대까지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 60대 의용소방대 선생님 아드님이 저보다 나이가 많았어요. 그럼 제가 얼마나 딸처럼 보였을까요? 근데 또 직함은 책임연구원이래요. 근데 저는 이게 너무 재밌었어요. 제가 어디 가서 이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과 제가 좋아하는 얘기를 해보겠어요. 저는 참 신선하고 다양한 연령대가 모인 것이 우리 팀의 좀 특별한 점이다. 이거 소중하게 생각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왜 지원했는지는 물어봤어요. 근데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거는 자, 환경을 뭐라고 생각하면 제가 책임연구원으로서 환경을 딱 이렇게 들었을 때 환경이 너무 많은 분야가 있는 거예요. 자, 문화환경, 자연환경, 교육환경. 근데 제가한테 물어봤어요. 환경이 뭐죠? 하니까 일단은 자연환경이래요. 좋아, 자연환경인데 그 안에 너무 많아. 대기, 수질, 악취, 쓰레기. 그래가지고 우리만의 환경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보자. 연구원님들이 생각하는 환경이란 무엇인가요? 우리 한번 정의를 내려보자. 자, 저는 숲이나 땅, 바다, 자연보호를 생각하고 왔어요. 저는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생각하고 왔는데요. 아니요, 저는 양분장이랑 양도장의 악취 생각하고 왔어요. 저는 음식물 쓰레기 올바로 버리는 거나 재활용 생각하고 왔는데요. 같은 환경이란 의제를 생각하고 왔는데 서로 다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는 팀이잖아요. 그래서 6명의 주체들, 6명의 저들이 모여서 우리가 되어야 했어요. 우리의 환경 의제를 찾자. 그래서 열심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요, 저희만의 사전을 만들었어요. 왜냐면 팀이 출발하기 전에 개념 정립이 확실히 되어야 나중에 큰 소동이 없을 것 같았거든요. 제가 궁금해가지고 국어사전 쳐봤어요. 실험이란 뭐고 문화란 뭘까? 또 우리가 아는 흔히 아는 그런 개념적인 정의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 환경 실험실은 우리만의 사전을 갖기로 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실험이란 뭐냐? 목표했던 성과가 나지 않아도 결과값을 얻는 것에 목적이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예를 들어 제가
뭐 악취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요. 너무 간절해요. 근데 이걸 아이디어를 생각해가지고 전시회를 열기로 했어요. 내 마음 같아서는 200명이 왔으면 좋겠어. 근데 10명이 왔네? 그럼 저는 실망을 하겠죠? 진짜 열심히 준비했는데 10명이 왔네? 아, 실패다. 근데 저희 팀은 이걸 실패로 생각하지 않기로 약속했어요. 실패가 아니고, 아, 이렇게 전시회를 열면은 이렇게 생각했는데 10명밖에 안 되는 결과가 나오는구나. 그래서 더 이상 그건 저희한테 실패가 아니었어요. 답, 실험에 대한 답. 그러니까 우리 조금 지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결과값을 얻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자. 그리고 우리에게 문화라는 건 피디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술만이 아니니까 꼭 전시나 공연으로 풀지 말고 다양하게 한번 풀어보자. 이렇게 약속을 하고 출발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했던 프로젝트 제가 간략하게 보여드릴 건데요. 저희는 김수봉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쓰레기 봉투에다가 이제 꾸몄어요. 여러분들 무단 투기하지 마세요. 무단 투기라는 의제를 정한 거는 이제 그 과정이 있는데 그거는 생략하겠습니다. 직접 쓰레기 봉투에 이렇게 400장을 일일이 써가지고 여러분들 나눠주면서 무단 투기하지 마세요. 우리 인식 변화를 한번 시켜보자. 왜냐면 뭔가 행사를 열면은 일회성인 것 같으니까 그거는 싫었어요. 뭐 한 사람이라도 인식 변화가 되면 그걸로 충분한 거다. 좋아. 그래서 저희는 출발했습니다. 프로그램 3개를 가져왔습니다. 자, 캠페인이랑 설치물이랑 아동 교육. 그 사진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열심히 400장 매직으로 그립니다. 그리고 무단 투기가 많이 일어난 장소에 가서 시민들에게 취지를 설명하고요. 자, 무단 투기 여러분들 하지 말고요. 김에는 저희는 도시문화실험실 연구원들이고요. 이런 연구를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했더니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아이에게 너무 보람 있는 교육이 됐어요. 저희 사진 한 장 찍을 수 있어요? 먼저 요청 왔어요. 여기는 분성산입니다. 삐고지고 산까지 등산했습니다. 근데 그런 말을 들을 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적어도 이 아이들은 알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설치물. 여기는 진영 열애리인데 여기 밑에 보시면 다 이게 쓰레기 버리면 안 되는 장소인데 몇 년째 이러고 있대요. 그래서 찾아가서 자, 어떻게 하면 문화적으로 한번 바꿔볼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그러면 거울에다가 눈알을 달아가지고 자기 버리면 자기 모습 한번 봐라. 그럼 너 진짜 버릴 거야? 우리 이거 한번 실험해보자. 근데 사람들이 계속 버리는 거예요. 2주 동안 해놨는데. 안 되겠다. 제일 이제 때는 그냥 현수막을 붙여오자. 근데 대신에 어떻게 버리는지 방법을 좀 알려주자. 근데 결론적으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패라는 건 없습니다. 다만 현수막을 했을 때 역시 정보가 전달되니까 조금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잘 되었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집도 찾아가서 동화 구연도 하고요. 같이 쓰레기 봉투도 꾸미고요. 교육을 했습니다. 프로젝트는 이렇게 끝났고요. 제 소감인데요. 누구나 처음이 있잖아요. 제가 작년에 OT를 갔는데 솔직히 말하면 문을 딱 열고 들어갔는데 저 빼고 다 아시는 분들이 웅성웅성 하는데 소외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 무서웠어요. 그리고 작년에도 이렇게 전년도 연구원님이 발표를 하셨는데 프로젝트가 너무 멋지고 대단해가지고 저는 그만큼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자리에 앉아가지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 어떻게 과장님한테 나 그만둔다고 말하지? 과장님 어딨지? 언제 말하지? 피디님 설명 하나도 못 들었어요. 죄송해요. 근데 제가 그런 눈빛이 보였나 봐요. 그래서 그때 담당자셨던 선생님께서 저한테 그냥 재밌게 하자, 우리. 큰 거 안 해도 돼. 그냥 재밌게 하자. 그 말이 저한테 너무 용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민연구원 모집이 안 되네. 아, 나는 처음이니까 김해 아는 사람도 없어요. 저 친구들 다 부산에 갔어요. 여기 김해시 사업은 처음이에요. 모집이 안 돼요. 근데 다른 팀들 모집이 다 됐대요. 그때 또 2번째로 도망가고 싶었어요. 놓고 싶었어요. 근데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인맥이 있고 경험 있는 것은 그 사람한테 분명히 플러스예요. 그 사람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물이니까.
근데 그게 없다고 해서 그게 나한테 마이너스일까요? 그러면 안 돼요. 아, 이건 나한테 마이너스가 아니야. 이걸 내가 꽉 잡고 가야겠다. 그래서 저는 이런 발표도 그때 처음이었고요. 모든 게 다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누구나 처음 있어요. 겁나는 거 너무 당연해. 저 아직도 사실 떨고 있어요.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한 번은 처음이 있어야 두 번이 있고 세 번이 있으니까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고, 당신은 존중받을 수 있으면 존중해줄 수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전문가들이 모이는 게 아니잖아요. 전문가가 모여도 마찬가지예요. 사람과 사람이 하는 일은 서로 존중이 가장 중요한 공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회의하다 보면 네 말이 맞니 내 말이 맞니 이렇게 되기도 해요. 이거 맞다니까 저거 맞다니까 아 나 안 할래 중도 탈락하기도 해요.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거는 우리는 도시문화 실험실이에요. 우린 연구원으로 모였기 때문에 우린 서로를 존중해야 돼요. 조금은 길들입니다. 근데 여러분들께 정말 하고 싶었던 이야기인데요. 당신은 기대해도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를 하다 보면요. 수많은 기대를 하고 수많은 실망을 합니다. 수많은 좌절을 맛보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기도 해야 돼요. 당신은 기대를 해도 됩니다. 기대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실망이 너무 크고 고통스럽겠지요. 기대하지 않으려 애쓰지 마세요. 당신의 기대는 한 번도 제약본 적이 없습니다. 당신이 모두 알지요. 당신과 나는 이대로 충분합니다. 마지막 줄을 읽겠습니다. 당신의 가치를 폄하하는 사람들, 당신이 품위를 잃을 필요가 있는 일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꼭 명심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환경실험실 대표에서 저희가 선물 하나 준비했는데요. 드래곤볼 아십니까? 원기옥입니다. 2021년 환경실험실 연구원들의 기운을 가득 담아드리겠습니다. 올해 시민연구원님들 화이팅 하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김수입니다. 그래요? 이런 거는 먼저 하는 게 낫네요. 저랑 너무 다른 스타일의 정말 1, 2, 3, 4부터 쭉 정리를 해주신 분이 또 계세요. 작년에 보니까 제가 시민연구원 모집에 제일 먼저 마감을 찍은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와가지고 시민연구원 모집을 어떻게 하셨어요? 라고 물었던 게 제가 생각이 나서 근데 너무 잘하셔가지고 난 뭘 해야지? 라는 생각이 문득 들어서 웬만하면 그냥 앞에 서면 잘 안 떴는데 갑자기 긴장이 막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또 저는 저 나름대로의 두서없는 수기호만의 또 발표를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시문화 실험실 그게 뭐예요? 너무너무 궁금하시죠? 궁금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가 아니라 도대체 도시문화 실험실이 뭐지? 아까 이한준 PD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거는 시민들이 묻는 질문이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자, 저는 삼방동 책임연구원 김을수입니다. 반갑습니다. 한 번 더 박수. 그게 작년 저희들 했던 삼방팔방 동네 미디어 대표 사진인데 제가 앵커를 욕심을 냈거든요. 근데 계속 잘렸어요. 책임연구는 안 된다고 시민 참여를 해야 된다고 하셔서 그래도 이 사진이 티저 영상 찍는데 했던 것 때문에 아주 저는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프로필로도 한 번씩 쓰는데 저는 아주 좋습니다. 자, 제가 도시문화 실험실을 설명하러 오는 건 아니고 제가 예비 도시문화 실험실 할 때도 제가 참여를 했었고 그게 21년도였고 본 사업에서도 제가 2년 동안 다른 지역도 아니고 제가 사랑하는 삼방동은 동기매 쪽에 문화 소유 지역이라고 제가 맨날 주장을 하거든요. 근데 요즘 많이 바뀌었어요. 그게 저는 도시문화 실험실의 큰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21년도에 정말 시민들도 모르고 책임연구원이라고 했지만 저도 모르겠고 거기서 실험실에서 뭘 해야 돼요? 물었더니 센터에서는 누구 마음대로 해보는 누구 마음대로 뭘 하지? 근데 그걸 문화로 풀래. 뭘 문화로 풀지? 문화가 뭐지? 문화라는 것 자체도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일단 모집을 하는 거죠. 첫 번째, 번역을요, 무조건 사람들 모았어요.
그러니까 뭐에 관심이 있거나 그런 거 없이 이 사업에 관심 있으면 다 모여라. 그래서 시청 대강당에서 모여서 일단 모여든 시민들끼리 그 번역을 정했죠. 번역을 정해서 모였고요. 실패도 괜찮으니까 니네들 마음대로 뭔가 해봐라. 몰라. 근데 어쨌든 간에 번역들로 모여서 뭘 해볼까 고민을 많이 하는 거죠. 하다가 일단 작년 21년도 같은 경우에는 책임연구원이 각 번역별을 3명씩이었어요. 3명씩에서 어쨌든 간에 3명씩 팀을 나눠서 책임을 지면서 우리 동네에서 뭘 하면 어떻게 우리가 문화로서 조금 혜택을 받고 살 수 있을까? 아니면 삼방동이라는 지역을 김에 살면서도 어디에 붙어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삼방동을 좀 알려보자. 라는 게 지금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삼방동이 오래되다 보니 음식점이나 뭐 이런 가게들이 오래된 가게들이 많다. 딴 동네에 비해서. 딴 동네는 치고 빠지고 하는데 너무 많은데 우리는 치고 빠지고 할 여력도 없고 생각도 없고 그냥 침체되어 있는 동네. 근데 그거를 역으로 조금 알려서 외부에서 삼방동으로 놀러 들어오게 해보자. 라는 거 가지고 이제 시험실을 진행을 했어요. 자, 그런데 실험실 진행하고 다 좋았어요. 다 좋았는데 아쉬운 점도 남았는 게 일단 모르는 상태에서 모여서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하고 나니까 이걸 왜 하지? 왜 했지? 뭐 때문에 하지? 계속 그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들 자체, 그러니까 시민 연구원들 자체가 내년에 또 해야 되나? 이런 거 같으면 저는 안 할래요. 근데 사업에 쫓겨서 그냥 우리나라 그 사업 기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사업을 근데 처음에는 것밖에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아쉬운 기회를 계속 가지면서 계속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책임연구원들이 21년도 마지막에 모여서 이런 부분들을 피드백 회의를 했던 거죠. 그게 이제 참고가 됐겠죠. 그렇죠? 물론 다 계속 좋게 진화를 하니까 지금도 진화 중이고 그런 피드백들을 받고 어쨌든 22년 다시 시작하게 됐어요. 그렇지만 저는 또 한번도 너무 잘하기 때문에 우리 동네 지금은 철거가 돼가지고 제가 북부동 사람이 됐는데 그래도 아직도 한방동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아니지 2022년은 그래도 정말 쉽게 의제를 찾으라는 거예요. 주제를 주신 거예요. 제목을 그러니까 뭘 하나 던져주니까 사람들이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책임연구원을 모집을 하고 거기에 또 제가 지원을 해서 못했어요. 잘하니까 뽑아줬겠죠. 그래서 의제를 찾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21년도에 계속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심연구들에 대한 할 때, 그러니까 삼방동 자체가 어둡고 뭐 이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주제로 잡으면 좋겠다 해서 일단 의제로 제가 그러니까 실제적인 어두움. 다른 동네는 뭐 네온사인도 있고, 그러니까 비행기가 안 떠서 조도도 삼방도 쪽에는 많이 낮아서 어두워요. 그리고 건물들도 칙칙해요. 오래되니까 더 칙칙해요. 사람들도 젊은 사람 없어요. 전부 다 할아버지들이 많고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안 나와. 집에서만 계셔요. 그래서 이분들이 좀 꾸겨내고 좀 삼방동에 우리가 살고 있는 삼방동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의제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빛 같은 것 때문에 어두운 거를 의제를 삼았는데 디자인 싱킹을 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동네가 단순히 어두운 거 이거 말고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어두운 상태가 이게 심각한 문제였거든요. 여기서 어쨌든 간에 조금 젊은 사람들이 돈을 벌어서 빨리 나가고 싶고 뭐 외동이나 삼계나 뭐 저기 장류나 이런 데로 가고 싶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그냥 뭐 이어서 살았으니까 이어서 살다 죽을란다 뭐가 바뀌든지 말든지 관심도 없으신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이게 그런 생각이 자꾸 하시니까 제가 계속 이게 침체되는 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우리 밝혀보자. 그래서 의제를 심리적인 어두움으로 잡고 저희들이 실험을 진행을 했어요. 근데 저희들은 이 디자인 싱킹을 통해서 처음부터 이제 제가 의제를 전하고 의제에 관심 있는 분들을 모았기 때문에 정말 큰 어려움이 없었어요. 다른 분야에는 시민들과 모여서 의제를 만들어가는 그런 팀도 있었고, 근데 그게 이제 시간이 많이 날려버렸다는 그런 그게 착오도 있었는데, 저희들은 일단은 의제를 정하고 거기에 관심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하니까, 일사천리 쭉 나가서 사업 계획서까지 잘 썼는데,
계속 우리가 이거 진짜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 계속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관심은 있지만 다들 개인적인 자기 생각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떤 프로그램으로 풀어나가기에 조금 관심 많이 하면서 진행을 했죠. 이거 아직까지 말이 안 돼. 그래서 일단 해보자. 뭐가 됐든 죽이 됐든 밥이 됐든 해보자 해서 저희들이 뭘 잡았냐면 이 삼방동을 알리는데 안내 알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느껴보자. 삼방동 좋은 게 뭐있는지 안 좋은 거는 조금만 비틀면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부분들이 우리가 끄집어내보자고 생각해서 우리가 알릴 수 있는 제가 요즘 보면은 라디오가 굉장히 많이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라디오를 하는데 뭐 그냥 라디오 감동적 감성 약간 그 추억 뭐 약간 그런 게 있어서 한방송하고 어울린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보이는 라디오로 사람들이 이제 듣는 것보다도 이 시각적인 거 같이 보이면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보이는 라디오로 저희 분이 잡았습니다. 자꾸 자 저희들 삼식입니다. 삼식이가 뭐냐면 삼방동 시민 유행. 삼식이면 또 남편들 생각하죠, 그죠? 삼시 새끼. 우리는 할 때 절대 긁고 하지 말자. 일을 할 때는 배불리. 네, 식어지. 아니 앞에 눈썹이 와 있으지 마. 네,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근데 그 저희들은 그러니까 시민 연구원들만 한 게 아니라 주민 참여가 없을 정했어요. 끄집어내야 되니까 그분들은. 그래서 뭐 리포터라든지 그 맛집이나 그 오래된 집들 이런 것들을 이제 삼방동의 매력들을 찾아내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리포터를 하고 이렇게 직접 찾아가가지고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진행을 했어요. 사진을 말하니까 이게 지금 유튜브에 보면 삼방팔방 동네 미디어를 치시면 검색이 가능합니다. 자, 이 실험 끝나고 난 뒤에 살만나는 삼방동 내선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제 간증이 아니라 뭐라고요? 참여하신 삼방 주민들의 간증이에요. 시민연구원도 아니고 내가 여기 참여해서 이렇게 바뀌었다고? 나는 이게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급하게 자꾸 사인을 자꾸 주셔가지고 이 21년 실험실을 해본 결과 제가 느낀 거는 실험실은 나를 바꾸고 그 다음에 사람을 바꾸고 우리 마을을 바꾼다라는 이게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지금 아주 급격하게 변하지는 않지만 아주 작은 단위로 바뀌고 있고 삼방동은 정말 지금도 계속 그렇게 바뀌고 있어요. 시민들이 이게 뭔지 몰라요. 도시문화 실험실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참여해서 이렇게 우리 마을이 어떻게 만나는 거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거 저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도 이런 거 있으면 꼭 참여시켜달라고 시민연구원이 아닌 다른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셔서 이게 뭔가 이거 저게 아닌데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잡기 시작을 하지만 어쨌든 간에 마을들이 문화를 통해서 바뀌고 있다는 거 그게 가장 큰 게 아닌가 그런 의미가 아닌가 도시문화 실험실에서 네. 계셔서 이상 삼방동 책임연구원 김우숙이었습니다. 이제 2022년 올해의 도시문화 실험실 운영 계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작년, 재작년과는 달라진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유의해서 설명을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 가지 유형으로 진행이 됩니다. 오늘 설명에는 이 중에서 시민의제 발굴형에 초점이 많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간단하게 나머지 두 유형도 설명을 드리면 주민자치형은 주민자치회 또는 주민자치위원회를 대상으로 주민참여예산 기획하는 회의의 과정을 도와드리고 지원하는 유형입니다. 주민참여예산도 시민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시문화 실험실의 취지와 비슷하고 또 이러한 시민 참여 정책이 바르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면 보다 더 많은 시민의 권리가 증진되는 것이라고 보아서 주민자치형이라는 유형을 새롭게 설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행정협치형은
시민이 발굴한 의제가 아니라 행정에서 요청하는 의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원래 리빙랩은 시민이 발굴한 의제를 다루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지만 시민이 발굴한 의제만 시민의 참여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행정의 의제들도 시민들이 바라는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바른 방향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협치형을 통해서 그러한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실험이 도시문화 실험실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민의제 발굴형이 원래 도시문화 실험실의 메인이 되는 유형이고 이것은 시민들이 이미 발굴한 의제, 김해 사회혁신가 네트워크를 통해서 6개의 의제를 발굴했습니다. 이 의제들을 바탕으로 참여할 시민들을 모으고 디자인 싱킹 워크숍을 통해서 문제 해결 방법을 찾아내는 과정이 진행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도시문화 실험실은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실험실입니다. 시민기획사학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의제별로 문제의 당사자 또는 문제의 수요자,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시민연구원을 모집하려고 합니다. 그냥 단순히 관심이 있어서 이 과정을 통해서 무언가를 배우려고 하는 목적으로 참여하시기보다는 문제의 당사자로서 이 문제가 나하고 정말 밀접한 연관이 있어 라고 하는 의제를 선택해서 참여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찾아낸 문제 해결 방법을 실행할 수 있는 예산들도 조금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 실행 예산은 일회성 행사를 위한 예산이 아닙니다. 한번 뭔가를 시도해보고 이 예산을 빨리 쓰자라는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문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마중물 예산, 지역의 문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실험으로서의 예산들이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앞서 사례 발표를 하셨던 책임연구원 분들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했습니다. 시민연구원을 모으는 것도 책임연구원이 하셔야 됐고 실험실의 운영 예산을 쓰고 정산하는 것도 책임연구원들이 하셔야 됐고 회의록을 기록하는 것도 책임연구원의 역할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책임연구원에 참여하신 분들은 나는 시민인데 왜 계속 일을 해야 하지? 라는 혼란을 갖게 되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생각을 해보니 시민은 도시의 주인으로서 이 문제의 당사자로서 문화의 주체로서 참여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업무와 관련한 것을 시민이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은 문제의 주체로서 논의를 하는 것이 맞고 또 모든 시민은 동등한 입장에서 참여해야 한다라는 것도 저희가 생각한 결론입니다. 시민을 역할을 나누어서 서로 다른 역할을 수행할 수는 있으나 그것이 등급이 되고 어떤 시민이 또 다른 시민에게 뭔가 통제하거나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갖는 것이 아니라 동등한 문제의 당사자로서 참여하는 것으로 설계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실험실에는 책임연구원이 없습니다. 작년의 실험실에서 책임연구원들이 하셨던 업무들은 코디네이터를 둬서 코디네이터들이 회의록을 기록하고 운영비를 정산하고 집행하고 회의실을 세팅하는 모든 과정들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하실 여러분 시민들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내는 논의에만 집중하셔도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올해의 시민의제 발굴형 도시문화 실험실은 의제별로 실험실을 구성하게 됩니다. 의제는 6개의 의제가 현재 선정되어 있습니다. 의제별로 최대 10명까지의 문제 해결을 간절히 바라는 시민들로 실험실을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싱킹 방법을 사용해서
6회 정도의 워크숍 회의를 통해서 문제 해결 방법을 찾아내는 과정이 진행됩니다. 이 디자인 싱킹의 전문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퍼실리테이터를 지원해 드리게 되고, 업무적인 부분, 회의록을 기록하거나 실험실 운영비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모든 과정, 간식을 준비하거나 문구를 세팅하고 시민연구원들의 참여를 확인하는 이 모든 업무의 과정들은 코디네이터를 통해서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번 회의하시는 동안 간식도 먹고 회의실 대관도 하고 필요한 자료나 또는 문구들을 구입하고 운영하는 실험실 운영비도 넉넉히 준비가 되어 있고, 여러분이 발견하신 문제 해결의 방법들을 실행해 볼 수 있는 실행 예산들도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시민의제 발굴형 실험실에서 다루게 될 6개의 의제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제는 김해 사회혁신가 네트워크를 통해서 수차례의 워크숍을 통해서 시민들이 직접 제안하고 투표를 통해서 선정된 의제입니다. 먼저 제목만 간단히 소개해 드리면, 길고양이 문제로 인한 사람들의 갈등, 두 번째는 갈 곳 없는 청소년들과 그들을 향한 불편한 시선, 세 번째, 이주 배경 청소년들이 겪는 학교 생활의 어려움, 네 번째는 횡단보도에서 겪는 위험과 불편, 다섯 번째, 재활용으로 이어지지 않는 잘못된 분리배출, 여섯 번째는 공동주택에서 점점 깊어져가는 이웃 간의 갈등이라는 문제들을 다루게 됩니다.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 길고양이 문제로 인한 사람들의 갈등은 캣맘들이 길고양이를 보살피게 되면서 길고양이가 그 지역에 정착하게 되고, 이제 고양이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주민들은 고양이의 우는 소리와 배설물로 인한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분들은 주민들의 민원을 통해서 또는 고양이들이 해집어 놓은 쓰레기통과 배설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캣맘들도 주민과의 갈등을 통해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도시문화 실험실을 통해서 해결해 보고자 합니다. 갈 곳 없는 청소년들과 그들을 향한 불편한 시선이라는 의제가 선정되었습니다. 저녁 시간에 학원 말고는 갈 곳이 없는 청소년들이 편의점이나 PC방, 공원에 모이게 되면 어른들은 그 청소년들이 나쁜 행동을 할까봐 또는 청소년들을 향한 두려움으로 불편한 시선으로 보게 되고, 청소년들은 그렇게 바라보는 어른들의 시선들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위축되고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도시문화 실험실을 통해서 해결해 보고자 합니다. 이주 배경 청소년들은 언어적인 문제로 소통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이주 배경 청소년들이 열등감을 갖게 되고 학교에서는 집단 따돌림이나 차별이 일어나는 이러한 사회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도 도시문화 실험실을 통해서 해결 방법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횡단보도에서 겪는 위험과 불편입니다. 인도와 횡단보도가 만나는 곳에 불법 주차되어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갑자기 튀어나오는 오토바이를 잘 볼 수 없고, 또 시야를 가리고 있는 간판 때문에 차량에 오고 가는 것을 볼 수 없고, 또 파손되어 있는 보도블록 때문에 휠체어가 다니기에 불편한 등 보행자, 장애인 보행자 또는 비장애인 보행자 모두가 이러한 불편 때문에 도로에 내려가게 되고 도로에서는 위험에 노출되면서 사고가 자주 발생합니다. 이 횡단보도에서 일어나는 위험과 불편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도시문화 실험실을 통해서 방법을 찾아보고 싶습니다. 재활용으로 이어지지 않는 잘못된 분리배출 문제가 있습니다. 분리배출하려고 하면 맨날 표기를 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고 품목이 세분화되어 있지 않아서 어떻게 분리배출할지 몰라서 결국 대충 하게 되고, 재활용 업체, 수거 업체에서는
수거해 간 재활용품을 다시 분리해야 하는 불편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불편 때문에 재활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 오랫동안 논의가 되었었는데요. 이 문제 문화적인 해결 방법을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6번째 의제는 공동주택에서 점점 깊어져가는 이웃 간의 갈등 문제입니다.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서 반려동물 문제로, 층간소음 문제로, 흡연 문제로 인해서 이웃 간의 소통은 없고 갈등은 깊어지고 보복을 하는 폭력적인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복소음이라고 해서 우리 집 천장을 막 시끄럽게 하거나 위로 막 음악을 틀어서 윗집을 오히려 시끄럽게 만드는 보복 행위도 일어나고 있고, 화장실에서는 흡연 문제에 대한 보복으로 화장실에서 생선을 구워서 다른 집을 괴롭히는 폭력 현상도 있다고 합니다. 또 이런 일이 발생할 때마다 거듭되는 민원으로 경비실에서는 하루에도 몇 번씩 이런 부분을 주의합시다 라고 하면서 방송을 하게 되고, 또 그 방송이 시끄럽다고 또다시 민원을 넣는 이러한 어려움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이 사회의 문제, 우리 김해의 문제를 문화적인 실험을 통해서 도시문화 실험실로 해결해 보고자 합니다. 도시문화 실험실의 추진 일정입니다. 오늘 설명회를 마치고 나면 바로 시민연구원 모집이 시작됩니다. 시민연구원 모집이 완료되면 시민연구원분들과 함께 다시 한번 도시문화 실험실의 취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또 우리가 사용하게 될 디자인 싱킹이라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알려드리는 시민연구원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각 실험실별로 일정을 정해서 6월부터 8월까지 6K 워크숍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워크숍을 통해서 실행 계획을 수립하게 되고, 이 실행 계획들을 가지고 각 실험실들이 모여서 공유하는 자리를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면 바로 실행 계획에 따라서 실행을 하실 수 있도록 일정이 준비가 되어 있고, 이 모든 사업이 최종적으로는 11월까지는 마무리되어야 되는 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 실험실 설명회를 마치고 나면 바로 시민연구원 모집이 시작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관심 있는 의제,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라는 절실함을 가진 의제에 신청해 주시고, 또 주변에 이 문제의 이해 당사자, 이거 저 사람 이야기인데, 또는 우리가 함께 해결해 보면 좋겠어 라는 분들에게도 많이 홍보하고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문화실험실 설명회의 모든 내용을 말씀드렸는데요.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더 궁금한 점이 있다 하시는 분은 문화도시센터로 또는 PM인 이한준 저에게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최선을 다해서 다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긴 설명회의 내용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설명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